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우선 되도록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가해자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연락하거나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다 뒤늦게 신고하면 가해자 측에서 이를 빌미로 빠져나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대방 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으니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 또는 강간미수 사건이었거나 상처를 동반한 성추행 사건이라면 곧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물증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체액 검출을 위해 DNA 검사를 받고 이를 증거로 확보해둘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먼저 신고해도 되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이후에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해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출석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면 빠른 시일 내로 조사 일정을 잡아줄 겁니다. 정해진 조사 기일에 참석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사실관계 위주로 명확한 진술을 하면 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범죄가 발생했음을 정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는 범죄에 노출된 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다며 앞뒤가 다른 진술을 했다며 가해자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기에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알려드릴게요. 피해 사실이 확실해도 자칫하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친밀했더라도 사건 이후에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지내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인 피의자와의 사이가 틀어질까 두려워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문자를 주고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문자 내역을 캡처하여 그런 일을 겪고서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나와 대화했다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죠. 상대방에게 작은 여지도 주셔선 안 됩니다. 사건 이후부터 여러분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적반하장으로 나와도 당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꼬리쳤으면서 무슨 소리냐? 증거 찾으면 다 나온다. 무고죄로 고소할 거다 등등. 피해자의 이러한 협박성 발언이 있더라도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을 마련하되 가능하다면 피의자 측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